자, 지금서부터 그 민간 투자 사업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는 인천공항고속도로, 그 다음에 인천국제공항, 그 다음에 그 옆에 연결도로인 인천대교,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민간 투자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안전벨트단을 매시고 자, 출발합시다. 길이 막히네요, 문제는. 민간 투자 사업이 뭐예요? 간단히 말하면 민간의 자본을 이용해서 사회 기반 시설 SOC를 투자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민간 투자라고 하면 좀 뉘앙스가 왠지 이제 정부로부터 혜택을 받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사실 처음에 좀 번역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주로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민간 투자 사업을 PPP 사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P는 퍼블릭, 그다음에 또 다른 P는 프라이비티, 그다음에 또 다른 P는 그 파트너십이라고 해가지고 민관 협력 사업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민과 관이 협력해서 하는 그런 사업을 사실 민간 투자 사업의 올바른 정의라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저희가 1990년도에 보면은 그 교통난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다음에 물류난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많이 갖춰야 될 목적성이 있는데 문제가 오면 그때 정부 재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정만으로 할 게 아니라 민간의 유동 자금이 많으니까 그 민간의 자금을 활용을 하는 것들, 그다음에 민간의 창의랑 효율성을 갖다가 확보하는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문제의식이 있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민간 투자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던 것 같아요. 기반 시설의 공급은 정부가 해야 될 역할들이니까 민간 투자 사업을 활용하지 말고 모든 사회 기반 시설은 다 재정으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이 그분들의 뭐 주요한 주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옳은 말씀입니다. 모든 사실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급할 책임들이 있고 국가가 당연히 공급해야겠죠. 그런데 문제가 오면은 그 사회 기반 시설은 적시에 적소에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학교 시설 같은 경우에 지진에 관련된 내진에 대한 보강이 되게 필요한 상황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지진이 닥칠 경우에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대책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죠. 이 말이 뭘 의미하는 것들이면은 적시에 적소에 관련된 인프라를 갖다가 적절하게 공급을 하는 게 국가의 역할들이고 당연히 이렇게 공급을 하면은 되게 좋은 현상인데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상 그게 과연 가능하겠냐라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뭐 우리나라만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미국, 영국, 그다음에 호주 등에서는 이미 많이 활용이 되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는 민간 투자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PPP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 민과 관이 협력하여서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제도에 PPT가 있다는 건가요? PPT가 아니고요. PPP 사업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더 다양한 많은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과거에는 MRG 제도라고 최소 운영수의 보장 제도가 있었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민간 투자 사업자들이 뭐 수요 부풀리기를 통해서 자기의 수입을 극대화하려는 그런 경향성도 보였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MRG 제도 자체는 2000년대 중반에 이미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MRG라는 제도 자체는 이제 존재하지도 않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수요 부풀리기는 사실은 현재 상황에서는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민간 투자 사업자들이 수요를 갖다 더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성들이 높아지는 상황들이 있죠. 일단 오해부터 좀 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자도로랑 그 다음에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그 고속도로랑 요금의 격차가 되게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그 격차가 되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이렇게요. 근데 여하튼지 간에 민자도로랑 공공도로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운영기간에 제한이 없다라는 것들. 그 다음에 또 공공도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민자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일 도로를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 도로가 30년 동안 또는 뭐 그런 정해진 기간 동안에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고 그 제대로 된 원가율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도로 가격 그 통행료를 책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당한 비교냐?
라는 것들도 한번 생각해 볼 대목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민자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고려를 해보는 것도 하나의 해소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공모형 리츠라든지 인프라 펀드를 통해서 민자 사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자기가 투자한 사업이고 왜 그런지 거기다음에 배당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수익이 직접적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일종의 부정적인 인식들이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게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에 펀드를 갖다가 이제 공모한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아마 수익률이 좀 좋아가지고 순식간에 다 팔려나갔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렇게. 그 지하철 같은 경우에 나오는 수익을 갖다가 또 서울 시민이 투자함으로 해서 그 수익을 갖다가 서울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되게 의미가 있었던 사업이지 않냐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면 민자랑 국가랑 합해서 지으면 그거에 대한 수익은 뭐 투자한 만큼 비율에 맞게 분배가 되나요? 그래서 이제 그 민자 사업을 할 때 그 수익률을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협상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목표 수익률이 110%다. 근데 110% 수익을 창출할 때까지는 민간이 그 수익을 갖고 가고, 예를 들자면, 근데 110%를 초과하게 되면 초과되는 수익분은 보통은 민간이랑 공공이랑 반으로 나눠요. 거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민간이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을 초과를 하게 되면 민간이랑 공공이랑 수익을 갖다가 나누는 그런 분배 구조들 또한 존재하거든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민간 투자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다 민간이 갖고 가는 건 사실은 아닙니다. 그거를 정해주는 기간도 있잖아요. 한 20년이라고 하셨는데 그 기간은 누가 정하나요? 최초 계약 시점, 그러니까 우리 실시협약서를 작성할 때 그때 정하는 것들인데, 그 기간은 분석을 나름대로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기간을 운영을 하게 되면 최소한 원금 수준을 회수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이제 그런 분석의 결과로 해가지고 운영 관리 기간들이 나눠지는 그런 것들이죠. 궁금할 수는 있겠다.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인천대교에 와 있는데요. 박사님, 인천대교에 대해서 간단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천대교는 저기 인천국제공항이랑 송도 신도시를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총 연장이 21.4km 정도로 되어져 있고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해상 사장교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인천대교는 대표적인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추진이 됐는데, 이 해상교량 총 사업비는 약 1조 5천억 정도 사업비인데, 그 중에 51%에 해당하는 약 7,700억 원의 자금을 민간 자본으로 조달해서 완공 후 30년 동안 운영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